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순간적인 필요로 선택하시지만 자칫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카드론 대출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산정 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카드론 대출금이 왜 부채로 인정받기 어려운지,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처 방안까지 이 영상을 통해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복잡하고 민감한 내용이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수급자 자격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핵심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자신에게 해당될 수 있는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나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나이에 맞춰 더 유익하고 공감 가는 맞춤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산정 시 카드론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산정 시 카드론 대출은 원칙적으로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점을 가장 먼저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카드론 상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카드론 대출 상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왜 카드론 대출은 부채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과 같은 정부의 공식 지침에서 명확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침에서는 한도 대출, 즉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 카드론 등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부채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출은 빚으로 인정되어 나의 순자산을 줄이는 요소가 되지만 이러한 특정 유형의 대출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판단의 배경에는 카드론의 특성이 있습니다. 카드론은 사용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대출이며 비교적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급전의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대출금 자체가 일시적으로 통장에 입금되어 금융재산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 형성에 사용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자산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드론으로 받은 금액이 통장 잔액 등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해당 금액은 고스란히 기초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카드론 대출의 재산 산정 원칙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드론 대출은 일반적으로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께서 카드론으로 100만 원을 대출받아 통장에 그 돈이 들어있다면 이 100만 원은 여러분의 빚으로 여겨지지 않고 마치 원래부터 여러분의 돈이었던 것처럼 금융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산정되면 이는 곧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나 수급액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심한 경우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드론으로 받은 돈이 재산으로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소명 방법의 어려움입니다. 카드론은 사용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대출이기 때문에 받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명확히 소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대출받은 돈이 현재는 남아있는 재산이 아니며 이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지출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을 받아서 은행 계좌에 입금되면 그 순간부터 해당 금액은 여러분의 통장 잔액으로 기록됩니다. 이 잔액이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는데 만약 카드론 대출금 전액이 그대로 통장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여러분의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만약 카드론 대출금을 받자마자 혹은 받은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생활비나 기타 꼭 필요한 지출로 돈을 모두 사용해서 현재 남은 통장 잔액이 적거나 아예 없다면 이는 소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돈은 받았지만 이미 다 써서 현재는 내 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시에는 단순히 현재 통장 잔액뿐만 아니라 최근의 입출금 내역 등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 기록만으로도 소명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외이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카드론으로 받은 금액이 다른 재산, 예를 들어 고가의 자동차,
고가의 가전제품 등이나 집, 토지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그 취득한 재산 자체가 수급자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돈이 통장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전환되어 자산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역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론으로 받은 돈으로 새 차를 구매했다면 그 차가 여러분의 재산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드론은 절대 다른 재산을 늘리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중요한 사항들을 좀 더 정리해보고 여러분이 어떤 점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실제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통장에 입금되었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이미 사용했다면 현재 시점에 남은 통장 잔액만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즉, 지금 내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는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남아있는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금되고 사용된 내역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받은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하기가 어렵지만 자신의 생활비 지출 내역이나 특정 시점에 발생한 불가피한 지출 내역 등을 정리하여 현재 재산으로 남아있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최대한 성의 있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증빙 자료인 가계부, 영수증, 이체 내역 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출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생활비 지출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모든 과정은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세부 지침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개별 사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여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추측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숨김없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론은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산정 시 부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카드론으로 받은 대출금이 통장에 금융재산으로 남아있거나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전환되었다면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에 그대로 반영되어 수급자 자격이나 수급액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받은 대출금이 현재 재산으로 남아있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즉시 사용하고 통장 잔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카드론 대출을 고려하시거나 이미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급한 필요로 인해 이용하는 카드론 대출이 재산 산정 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심도 깊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카드론이 원칙적으로 부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대출금이 재산으로 잡히지 않기 위해 지출 내역을 소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그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카드론 대출과 같은 금융상품의 이용은 자칫 여러분의 수급자 자격과 안정적인 생활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론 이용은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만약 불가피하게 이용하셨다면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상황에 변화가 생겼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질문은 저희가 다음 콘텐츠를 만들고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